안녕하세요. 살린다 의학 채널의 닥터심입니다. 저는 확진자 치료시설에서 좁은 방에 격리되어 있는 코로나 환자들과 부대끼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아스트라제네카 우선 접종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민을 정말 많이 한 끝에 백신 접종을 이번에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냥 제일 나중에 맞게 됐습니다. 어려운 결정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변이 바이러스 확산 시에 새로운 백신을 맞아야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 새로운 백신의 효과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코로나 확진자 시설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을 진료할 때 성인은 웬만큼 협조가 되는 편이지만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협조가 전혀 안 돼서 부비동염이나 기관지염, 폐렴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진료를 할 때 좁은 방 안에서 몸부림치는 아기들과 부대끼며 진료를 해야 합니다. 어느 날 제가 한창 진료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제가 담당하던 환자 약 100명 중에서 최소 1명에서 최대 4명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랍니다. 저는 상당히 당혹스러웠죠. 그래서 왜 그 결과를 열흘이나 지난 시점에서 알려주는지 문의했더니 변이 바이러스는 검사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답니다. 그때 드는 생각이 여기서 진료하다 보면 변이 바이러스에 충분히 감염될 확률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단점 중 하나가 바이러스 벡터 방식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침팬지 감기 바이러스를 가져다가 그 속에 코로나 유전 물질을 넣어서 우리 몸으로 주사합니다. 우리 몸에서는 코로나에 대한 공격 태세뿐만 아니라 단순히 이송수단인 침팬지 감기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공격 태세도 갖추게 되겠죠. 그러면 새로운 변이에 적합한 백신을 나중에 또 맞아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그 효과가 현저하게 떨어질 겁니다. 반면에 벡터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순수 코로나 유전 물질을 주사하는 화이자 모더나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새로운 백신이 나왔을 때 그 효과가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즉, 저는 하루 이틀 일할 게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mRNA 방식을 사용하는 화이자 모더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미국 FDA의 신뢰를 깼다는 점이 있습니다. 모든 제약회사는 임상기간 도중 발생한 증상에 대해서 그 원인이 무엇이 됐던지 간에 즉시 식약처와 학술지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회사에서 임상실험을 하던 도중에 심각한 증상인 transverse myelitis, 즉 사지마비 등을 일으키는 횡단성 척수염이 총 3명에서 나타났는데 비록 그 증상들이 백신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나중에 판명이 났지만 이 사실을 즉시 발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미 FDA가 눈살을 찌푸렸고 아스트라제네카의 임상이 늦어지게 됐죠. 이 두 가지 이유로 백신을 미루게 됐는데 나중에 맞는다고 해서 꼭 mRNA 백신을 맞으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 확률만 조금 올라가겠지요. 상당히 아쉽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